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보통인의 실전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도 꼭 누르시고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아주 힘이 납니다. 우리가 건물주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건물주를 꿈꾸죠. 그리고 또 뭐 부동산 건물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왜 싫어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 건물을 다 갖고 좋은 상권의 건물을 다 갖고 있으면 건물주야 저 양반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한테만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저기 건물주 주인이래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 어린 학생들도 야 건물주 돈 많이 벌겠네, 야 뭐 부럽다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주가 되면 어쨌든 그 동네에 그 상권에 어떤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 부와 또 이 명예가 또 다 따라오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뭐 거부하거나 뭐 이런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건물주가 된다라는 것은 아주 그냥 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나이를 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건물주를 목표로 해서 꼭 건물주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뭐 여유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파워도 생기고 뭐 힘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건물주를 목표로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야 뭐 돈이 많아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돈이 많아가지고 뭐 처음부터 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만나서 뭐 얘기를 하고 또 과거에 또 자수성가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하면 처음부터 큰 것을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다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자,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자, 처음부터 뭐 큰 거라는 것이 아닌 그 원룸 같은 경우 조그만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10억 전후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시면. 자, 그리고 서울권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꼭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어떤가요? 보통 막 10억 전후 하거든요. 10억 넘어간 것들 되게 많습니다. 뭐 강남은 대부분 그럴 것이고 이제는 강북 쪽에서도 1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10억 넘어가는 거 많습니다. 조그만 상가 하나 받더라도 막 10억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내가 죽어도 생활이 되면서 내가 임대 수익도 발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원룸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룸에서 좀 경험도 쌓고 관리 능력도 좀 키우고 임차인들이 또 관리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터득을 하고 해서 점프로 해서 상가주택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상가주택으로 넘어가서 상가에 또 거기에 이제 좋은 임차인들도 드리는 것도 한번 또 나름대로 또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상가를 또 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또 점프해서 뭐 근린 상가 빌딩이나 꼬마 빌딩이나 이렇게 도전을 해서 단계별로 해서 다 부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건물 소유한 분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해서 올라가서 다 그런 건물주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너무 두려워, 너무 우리는 나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니 아파트 살 돈으로도 충분히 이런 조그만 다가구 원룸 단독주택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거 잘 해서 뻥튀기 해서 들어가서 살면서 그거를 또 리모델링 해서 임차인들 상대하면서 경험도 쌓고 돈도 좀 벌면 또 가치가 상승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상가주택 도전하시는 거고 또 상가주택에서 돈을 좀 벌고 가치가 상승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꼬마 빌딩, 뭐 상가 빌딩, 뭐 큰 근린 상가 빌딩도 또 투자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를 축적해서 건물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단계별 전략을 잘 세우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 오랜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래서 내가 이 생각 자체를 그거에 맞춰 놓으시면 그 단계별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 건물주는 언제 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젊어서 빨리 되는 것이 좋다. 요즘은 20대, 30대에서도 재테크에 너무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뭐 세미나, 교육 이런 데 가서 보면 또 저희한테도 와서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아마 큰 건물주가 돼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젊어서 빨리 건물주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다 보면 금방 더 큰 건물에 도전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그 방법들을 많이 습득을 하고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물론 젊지가 않고 나이가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되지만 그래도 늦어도 우리는 목표가 건물주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내가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만들어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을 두고 일을 계획을 세워서 가져가시게 되면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다. 우리가 10억 전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 찾아서 그렇지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5억, 4억, 뭐 4억, 6억, 뭐 7억, 8억도 있고 많습니다. 그 대신 그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잘 뻥튀기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작품을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벌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부분적인 재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여러 각도에서 어떤 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뭐 돈을 들여서 산 건물이 갑자기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가 오늘 사는데 부동산에서 몇 달 뒤에, 3개월 뒤에, 2개월 뒤에 막 전화가 와서 이거 물건 팔아라 막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그쪽 주위가 벌써 붐이 일어나고 있고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전화 와도 여러분들 막 함부로 파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조금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런 전화가 올 때는 이게 초기 단계면서 지금 막 이제 이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구나. 지금 이 주변에 지금 변화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보유를 하시고 미리미리 내 주변의 어떤 사항 여건들을 쫙 분석하시고 파악하시고 어떤 신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런 거 집중적으로 내 동네, 내가 갖고 있는 건물 위 주변 지역으로 해서 막 공무원들한테 전화도 해보시고 막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막 귀에 들어오고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년, 10년 시간이 흐르면은 큰 건물주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거고 부를 축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주고 물건을 보여드리고 상담을 하고 해도 하실 분들 안 하실 분들은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표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고 그 분야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고 뭔가 발전이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도 내가 자금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내가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보여줄 때 참 안쓰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고 미래가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충분히 큰 돈 안 들어가고서 이걸 좀 해놓으시면 앞으로 5년 뒤에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믿지는 못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러면 본인들이 나름대로 그걸 분석을 좀 하고 나름대로 부동산 몇 군데 들어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면서 나름대로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말로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보를 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맨날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이런 말만 하는 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참 안쓰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발품 많이 팔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만이 부자로 갈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단계별로 해서 젊어서부터 더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서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서 원룸부터 시작해서 뭐 상가 빌딩 뭐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가 건물주 돼보자고요. 이 건물주가 된다는 것은 아주 어깨 피고 살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5억, 6억, 7억 주고 사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해결되면서 내가 건물주부터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갖고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하고요. 인터넷상에 부통연이라고 치면 아주 좋은 정보 계속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고 잊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